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잘 규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예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했었습니다.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 모던 시대,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고 했다가 그 이후에는 현대적인 것을 넘어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별로 그렇게 우리 시대에 대해서 규정하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던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파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있죠. 아니야 다를까 지금 우리 시대는 다양성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정말로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신기한 것은요, 참 이율배반적인 것이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다양성을 가지고 회사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조직에서는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조직에서는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게 대표적인 게 회식입니다. 회식이라는 게 뭐죠? 모두가 같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다양성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게 다양성이 좀 들어와서 회식을 할 때도 보니까 어떤 데는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데 가서 사가지고 와서 먹고 하는 것도 보긴 했는데요. 어쨌든 회식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같은 음식을 먹기 바랍니다. 어떤 음식이요?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지가 먹고 싶은 걸로. 그 다음에 한마음 연수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양성을 강조한다면서요? 근데 왜 같은 생각하게 만들죠? 그리고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왜 합니까? 모두가 같은 것을 배웁니다. 다양성이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왜 이런 다양성을 해치는 작업들을 회사에서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모르고 이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뒤처지고 국가가 뒤처지고 회사가 뒤처지는 것은 위정자들이 잘못한 것 때문이에요.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다양성을 해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해치는 것들에 관한 많은 얘기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또 그러죠. 뉴스를 보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다양성 해치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앞서가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앞서가는 나라들을 보면요, 우리가 앞서가는 나라 하면 일단은 선진국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앞서갈 수 있는 나라들을 봤을 때는요, 이 앞서가는 나라는 보통 보면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것은 그 속에 어떤 새로운 기발한 생각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거기 그 나라들 보면요, 어떤 행정하는 사람들이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들이 힘을 갖습니다. 즉 직접 뛰고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자신의 철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협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의 기술자들이 모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위치에서 협력을 합니다.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부분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한 사람의 결정에 모두가 승복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수직관계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이뤄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는 내리받고 있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시 회귀적인 모습 변해가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보수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수화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등장하는 것이 바로 20대들이죠. 20대들이 바로 보수화를, 이 사람들은 다양한 것을 좋아할 것 같아 보이면서 다양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20대 애들은 보면은 굉장히 남의 일에 관심이 없죠. 오직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은 자기 외에는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적인 입장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또 20대 애들, 우리나라 케이스만 봤을 때는요, 20대 애들이 외국어를 굉장히 열심히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보수화한 모습이에요. 보수화한 모습이 외국어를 열심히 하지 않아요. 특히 뭐 영어같이 자신들의 어떤 위상을 높이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굉장히 못 사는 나라의 언어를 누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하는 걸 있고 조롱합니다. 전혀 그쪽 사람들을 이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먼 미래를 내다본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앞으로 앞서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지금 코스피라든지 나스닥의 코스피라든지 또는 뭐 그 여러 가지 지수들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이 와중에도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이 와중에도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가 되거든요. 이 와중에도 힘을 내시는 사람들이 힘을 내고 있어요. 다양함이 왜 중시되어야 합니까? 다양성에는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생각하면 하나의 생각밖에 못하지만 10사람이 다양하게 생각하면 10가지의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고, 그 속에서 가장 최상의 것들 또는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생각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앞서간 나라 우리 대표적으로 드는 것이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들이 어떤 제조업에 굉장히 집중하지 않잖아요. 전부 다 디자인에 대해 집중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는 어딥니까? 뭐 대표적인 게 중국의 폭스콘이죠. 그래서 애플의 이 아이폰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러나 앞에 붙어있는 게 있죠. 디자인드 바이 캘리포니아라는 게 있죠. 뭐냐면 디자인은 미국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디자인들을 가지고 미국은 전 세계에 엄청난 부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들고 있죠. 반도체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걸 디자인하는 것은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이 많은 라이센스를, 우리가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그 더 많은 라이센스를 비를 가져갑니다. 심지어는 또 거기서 만드는 부품들의 중요 장비들은 미국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없이는 어떤 것도 지금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전에 기술자들을 천시하고 있죠. 기술자들이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기술자들을 천시하고 있어요. 다양함이 존중되지 않는 것이 나중에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뒤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를 여행해 봐도요, 부패한 나라, 안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못 사는 나라일수록 행정이 강하더라고요. 신기하게 행정이 강하더라고요. 즉 공무원들 힘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만들고 그 하나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맞는 키워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성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여전히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6월 24일에 공개된 넷플릭스의 그 드라마 중에서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이라는 것이 발표됐습니다. 24일날 저도 우연히 이거를 그냥 다 보게 됐네요. 24일날 발표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트니까 종이의 집이 나오길래, 그 종이의 집은 예전에 그 스페인 드라마거든요. 라카사 데 파벨이라는 그 종이의 집이라는 그 드라마가 방영됐고 이걸 리메이크한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넷플릭스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건데 이게 리메이크가 이겨가지고 저 그거랑 뭐 크게 그 연관이 제가 이거는 그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은 보다가 너무 재미없어서 그냥 그만 봤거든요. 아 진짜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나오길래 호기심에서 그냥 틀어봤는데
확실히 한국이 잘 만들긴 잘 만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밤새 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지금 2020년에 공개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시즌 1이 이번에 공개됐고 시즌 2는 하반기에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거 보면요. 근데 여기는 그 앞에 그 종이의 집 하니까 이게 뭐인 것 같아요. 종이의 집. 사람들이 잘 감이 안 올 수 있는데요. 종이의 집. 종이를 만드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종이를 만드는 집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감이 옵니까? 종이가 많은 건 은행이죠. 근데 은행보다도 더 은행, 종이를 만드는 집 어디예요? 조폐공사예요. 조폐공사. 바로 이 조폐공사를 터는 겁니다. 통일을 여기 보면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그 배경이 통일이에요. 우리나라 통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 통일의 미래 한반도에 대한 문제인 거죠. 여기 교수라고 불리는 수수께끼 인물이 남과 북의 노련한 도둑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희대 인질극을 꾸미죠. 그리고 이 인질극을 꾸미면서 이 작품의 목표는 자기들이 지폐를 그 인질들을 잡고 있는 동안에 찍어낸 지폐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금액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찍어놓은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찍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참 신기한 어떤 아이디어죠. 여기 이 드라마 속에 교수로 나오는 사람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요. 이래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 통일이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교수는 그래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욕망이다. 욕망. 욕망이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종이의 집에서 이 교수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돈을 털고 있어요. 그럼 그 욕망은 뭐겠어요? 바로 부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거. 상당히 동의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들, 뭐 인류애, 그 다음에 뭐 평화, 자비 이런 것들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그렇게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했음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강한 의심을 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만든 사람은 정말로 그 예리한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실제로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작동했다면 남과 북이 갈라질 이유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까? 서로 원하는 것이 달랐거든요.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가장 큰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남과 북이 갈라진 거. 그건 뭐냐면요.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바로 남과 북을 가르는 그 기점이 됐어요. 특히 뭐에 관한 문제냐? 토지에 관한 문제예요. 북쪽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토지를 다 몰수해버려요. 다 몰수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거를 다 나눠줬습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던 거예요. 그게 북한입니다. 남한은 어떻게 했어요? 유상, 몰수는 아닌데, 몰수까지는 아닌데, 유상으로 몰수.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부자한테. 돈을 주고 그 토지를 나눠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출발이 달랐던 거죠. 바로 여기가 남과 북이 서로 원하는 것이 달랐다. 그들의 욕망이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욕망의 목표는 같았습니다. 뭐였어요? 토지를 갖는 거였어요. 욕망의 목표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욕망의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한쪽은 무상, 한쪽은 유상. 원하는 것이 달랐게 갈라졌다면, 원하는 것이 하나가 된다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통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돈이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가 열심히 뛰는 것도, 다양한 방면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도 돈, 경제라는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 넷플릭스의 종이의 집에 우리나라 판에 부제로 달린 게 바로 그겁니다. 공동 경제 구현. 상당히 철학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대구를 방문했었는데요. 특히 대구를 갔더니 독립운동 했던 곳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독립운동 했던 무슨 기념이라 가지고 막 세워놓고 또 2.28 운동이라든지 국제보상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기념관들을 많이 만들어놓고 공원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나 좀 신기한 걸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곳에 뭐가 있었냐면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는 대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요. 대구 주변을 돌았거든요. 주변을 돌았을 때에는 불교가 굉장히 강성했어요. 전시의 불상이에요.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난 지역, 뭔가 대구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던 지역은 전부 다 그거에 절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있었고 성당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신기했습니다. 대구에 특히 그 중앙, 중부, 거기에 종로라고 부르는 그쪽에 가보면요. 정말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오래된 교회들이 많아요. 굉장히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제가 신기한 게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 보통 종교가 기독교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가 되는 중요한 울타리가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기독교가 싫은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독교에서 기초하는 가치가 뭡니까? 바로 자유와 평등이죠.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가치라잖아요.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서 빼앗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수탈하는 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아요. 억울한 사람들이 눌림을 당한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런 불의한 세대에 대해서 싸웠습니다. 3.1운동이 기독교인들이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이 바로 교인들이 있었던 것이 정말 우연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가 된다면 바로 이런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죠. 적어도 조선 말에 일제시대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조선 말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간매직이었거든요. 그리고 부정부패. 이게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말들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선 후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일제에 들어갔는데, 일제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발전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지 않았다면 경제 발전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하고 있죠. 식민사관이라고 굉장히 비판하고 있죠.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은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두 번째 집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근대화의 시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었다. 일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발전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 둘 다 포커스가 똑같아요. 뭐냐면 둘 다 경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둘 다 경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유교주의라고 했지만요, 자, 조선 초기를 봅시다. 조선 초기에는요, 바로 이 부가 어떻게 집중했냐면 계급을 통해서 집중이 됐습니다. 계급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계급으로 인해서 분배가 일어났던 거죠. 양반은 더 많은 토지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수주권을 갖고 있는 것, 거기 농산물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양반들이었잖아요. 그 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이때는 계급을 통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마음대로 소유를 사고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델을 택한 게 바로 북한이에요. 조선 후기는요, 산업이 발달합니다. 자본에 의해서 부가 집중된 경우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는 어때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계급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돈 주고 그냥 계급을 사버리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간매직이 난립하고 사회가 혼란으로 일어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분위기로 변합니다. 여기서 밀려난 자들은 자신의 요점을 채우기 위해서 외세에 의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나라가 팔리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결과는 뭡니까? 다 욕심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조선 후기에 자본이 움직이는 형태를 채택한 것이 바로 남한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우리는 그 욕망을 잘 따랐습니다. 불을 넣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계급이고 또 하나는 자본입니다. 계급을 선택한 것은 북한입니다. 자본을 선택한 것은 남한이에요. 둘 다 원하는 게 똑같았습니다. 둘 다 똑같이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랐을 때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러나 허탈함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뭐 북한에서 이렇게 해서 뭐 실패했다, 남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 됐거나 아니면 뭐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남한이 부여진 건 사실입니다. 남한이 부여진 게 사실이고 그러나 남한에서는 반대적으로 허탈감이 굉장히 몰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는 우리가 참으로 소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을 봅시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료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돌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재물, 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걸었던 길, 우리의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 우리가 걸었던 길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았을 때에 몰려오는 이 허탈감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여기에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이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자에게 지금 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봅시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신대. 이 말씀을 기초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헌금을 거둬들이고 싶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죠. 이 헌금을 거둬들이고 싶어 했던 이 사람들, 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요, 정말로 사람들 속여가지고 돈을 빼앗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무지해가지고 이 말씀을 곧대로 받아들이고 남에게 강요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몰라서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여기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서는 안 돼요. 잠언 10장 15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입니다. 성경에서 절대로 재물을 가진 것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물을 가진 자들은 보통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말씀은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신에게 힘이 있을 때, 그에게 견고한 손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니면 심지어는 약한 사람들에게조차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이것이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많은 부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이 부한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말씀합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좋은 터를 쌓고 나서 어떤 걸 얻습니까? 바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참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양성과 획일성 둘 다 상황에 따라서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양성이라는 것은 획일성에 종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획일적인 것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재물을 이 땅에서 얻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획일적으로 소망해야 할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참 생명. 뭔가 이뤄냈는데 내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진짜 뿌듯하고 잘 사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그렇게 삶을 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참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2에서 25절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하셨으니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각각의 다른 지체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다양성을 강조합니까? 지체들이 다 같아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생명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지체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은 것만을 봐야 하고 같은 것만을 해야 하고 같은 것만을 생각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하지 않으면 몸이 건강할 수 없으며 우리가 다양하지 않으면 생존조차 보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음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같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욕망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재물, 권력, 명예 같은 것들이 된다면 다양함은 교만과 수치로 바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러나 우리가 약자를 돌보며 선한 일을 즐겨하며 우리의 부여에 대해서 하나님께 겸손하며 감사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약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예가 성경에서 제시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의 임재와 교회 성령부의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눴습니다. 바로 이 나눔, 이것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됐던 거죠. 이 나눔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상징이며 또한 실제입니다. 새로운 삶의 상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증받는 것이고요. 또 실제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작동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 되게 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 되게 합니다. 이 하나됨으로 우리는 같은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의 구원입니다. 즉 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참 생명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이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복의 복을 받아 누린 우리에게 다음의 말씀은 우리의 복을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시며 우리를 부하게 하신 만큼 또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가 343장 보시면서 준비 성경을 읽겠습니다. 343장 감사함으로 채용하는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 총명 경제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참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며 도와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소. 전 세계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그래서 그들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능력받고 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을 예배한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전 세계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